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청년 정치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저는 아까 하늘이 뚫린 줄 알았습니다. 눈이 보통 내리진 않죠. 지금 거리 사정도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래서 한 분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분만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 소개해달라고 막 계속 이러고 이러네. 예. 그 존재감을 티를 내야죠. 글쎄. 제가 이렇게 일찍 온 티도 좀 내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장례찬 전 최고위원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도착을 할 텐데 역시 지금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아까 지금 다시 눈 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저 아까 사실 눈 올 때 이제 거리를 좀 걸어 다녔는데 우산을 쓰는 게 좀 의미가 없더라고요. 야, 정말 어린 게 아니라 젊다. 아니 그것 때문에 와. 눈을 느끼면서 걷는 게 아니라 이제 가야 돼가지고 걸어가는데 이게 우산을 써도 뭐 이렇게 얼굴로 눈이 가로로 내리니까 제가 그냥 이제 갔죠 뭐. 아니 근데 내일도 눈이 그렇게 계속 온대요. 진짜 걱정입니다. 근데 오늘 아까 이 기준으로 20cm 정도 왔다 그러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게 날씨가 좀 따뜻해서 오는 눈이 녹잖아요. 근데 밤새가 걱정이죠. 밤에 이제 얼고 이럴까 봐. 그게 문제예요. 이게 더군다나 이게 습한 눈이라고 하는데 이게 밤새 얼죠. 그 위에 눈이 또 오죠. 최악이죠. 전 내일 아침에 학교 갈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을 위한 이제 당연하죠. 온라인 강의를. 온라인 강의. 참 누구 잡을 말씀을 계속 하시네. 또 학생들이 또 바라는 게 또 있죠. 그렇죠. 근데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여당이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당 당사는 없죠. 근데 중앙 당사는 없어요. 근데 의원실은 있었죠. 지방 당사는 있어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제 그때 검찰이 그 여당 당시 민주당이죠. 지방 당사는 제 기억으로 압수수색한 적이 있는데 이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한 적은 없어요. 예? 그런데 저희도 뭐 이제 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명목으로 중앙 당사 건물에 이제 들어온 적은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국민의힘도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그 얘기 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그 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좀 묘하게 봤던 게 사실 이제 민주당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긴 했지만 어쨌든 중앙당사 건물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심각한 침해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까지 저항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그리고 특히 이제 과거에 뭐 김웅 의원실이나 이런데 이제 압수수색 당했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항의도 하고 저항도 많이 했었습니다. 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보면 뭐 당에서 굉장히 좀 정제된 입장, 또는 뭐 검찰과의 어떤 검찰 측에서 이제 뭐 당의 어떤 그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와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저는 과연 그것 때문일까? 비단 절차의 어떤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줬을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궁지에 굉장히 몰린 상황이잖아요. 그 당원 게시판 얘기 뒤에서 하겠지만, 근데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일종의 반격으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어떤 TF를 만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전화위복 삼아서 명태균 리스크를 더 키워가는 방식으로 오히려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당대표로서 항의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오히려 좀 로우키로 대응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참 묘하다. 이 개인 한동훈의 입장과 어떤 정치인 당대표 한동훈의 입장이 좀 갈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야, 그런 생각을 또 했네요. 뭐 검찰 출신이셔서 뭐 관대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게 지금 현직 당대표고 심지어 여당의 당사를 수색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 명태균 씨 관련한 어떤 특검을 하자라고 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했던 게 뭐 김건희 여사 뭐 공천 개입 문제 이런 부분들도 특검에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게 당까지 어떤
그 수사의 범위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불만이어서 저항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보면 제가 오면서 입장을 다 다시 꼼꼼하게 봤는데도 특별하게 그렇게 강하게 저항하시는 건 없더라고요. 내가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의 비밀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박성민 최고가 이 준비를 엄청 하는 사람이에요. 뭐 가만히 와가지고 그냥 아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사설을 읽는 젊은이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야, 진짜예요, 진짜. 이거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좀 이렇게 디지털 텍스트에 좀 약해가지고. 아이, 또 이게. 아이고, 드디어 오셨네. 여러분, 우리 장희찬 최고위원 이 눈길을 뚫고 여기 좀 오셨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오셔서 다행입니다. 매번 앞방송이랑 겹쳐서 아예 방송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이제 안 늦으려고. 죄송합니다, 정말. 아니, 괜찮아요. 네, 아니, 이 당원 게시판 이 당사자분이 나와서 얘기 좀. 예.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저걸 했는데 좀 아까 우리 예. 박성민 전 최고가 무슨 얘기했냐고 오늘 그저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예. 여당 중앙당사가 압수수색 당한 거는 제가 볼 때 처음이에요. 여당의 지방에 있는 이 사무실은 당사, 네. 그 당사는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권. 근데 중앙 당사는 처음인데 우리 박성민 전 최고가 생각할 때에는 뭐냐 하면 이 명태균 사건을 좀 키워가지고 예. 이 뭐라 그랬죠? 되치기를 하려고. 게시판 이거를 좀 이 되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저항을 안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그 국민의힘 분위기가 너무 평화롭고 평온했습니다. 이게 중앙당사가 압수수색 이상하죠. 당할 너무 정당이 이상하죠. 맞나 싶긴 했어요. 네. 뭐 그런 질문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뭐 되치기라기보다는 일단 지금의 현 지도부는 뭐 객관적으로 명태균과 큰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내 일 아니다 남의 일이다라는 게 하나일 거고 두 번째는 이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그때 검찰이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할 때요. 민주당에서 막 스크럼 짜고 당직자들이 나와서 압수수색 못하게 하고 막고 그때는 그랬거든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민주연구원이 영등포 당사에 같이 당사에 있는 있어서요? 바람에 네. 아예 진입을 막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대표가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비판했다가 지금 국민의힘 압수수색하는 걸 반대하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대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명태균 건이든 아니면 앞으로 나올 당원 게시판 압수수색 영장이든 뭐가 됐건 간에 정당이건 어디건 정당하게 법원에서 영장 발부받아서 압수수색하는 걸 반대하고 물리적으로 막아서고 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정치인이건 일반 국민이건 다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 어떤 특혜를 주길 원하지 않으니까 저는 뭐 이번 당원 게시판 이번 명태균 관련된 압수수색도 평온하게 넘어가는 게 이제 새로 바뀌어야 될 정치권의 모습인 것 같고 앞으로 서로 다른 혐의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더라도 정당이 저는 순순히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도 지적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게 그 김건희 여사 특검 저희가 추진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수사 대상을 좁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이제 수사를 14가지였는데. 하자라고 했는데 네. 이제 이번에 수정안으로 발의했던 게 물론 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또 행사하시긴 했지만 이게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그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 문제 이 두 개로 좁혀서 해보자.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굉장히 강하게 이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 명태균 씨 관련된 거를 특검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때 공천했던 사람들 당의 어떤 서류들 당에 대한 어떤 수사 이런 것들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훈 지도부는 지금 굉장히 오늘의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굉장히 평온하다. 그래서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예행 연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당원 게시판 압수수색도 들어갈 테니까 이걸 평화적으로 평온하게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예행 연습을 어느 당이건 해야죠.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네, 고발인 조사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뭘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의 도용에 대해서 수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수사하는 겁니까? 뭐에 일단 대해서 그 수사하는 한동훈 대표 가족과 관련된 주요 고발은 예. 업무방해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조금 쉽게 풀어서 주시면. 풀어드리면 예.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내용 문제 없다. 이게 뭐 그렇게 수위가 높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는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고발인들은 이게 주목하는 거는 5명의 가족이 매번 1분 간격으로 등장했다는 거.
이건 누가 봐도 한 사람이 여러 사람 계정을 쓴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업무방해에도 해당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그게 가족이라 하더라도 도용을 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한 예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용, 명의 도용이군요. 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서 경찰 고발인 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수사가 오래 걸릴 일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안에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 당원 게시판 문제 가지고 뭐 김인전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거기서 뭐 설전이 오갔다, 뭐 고성이 오갔다, 막 이런 보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막장 드라마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얘기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해도 충분한 얘기고, 그리고 그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어봤을 때 본인한테 한동훈 대표 사퇴하라라는 문자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분들 번호도 제가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라 이렇게 이제 당에다가 얘기를 하신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사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사퇴 이야기. 자기 사퇴, 네네네. 자기 사퇴 얘기가 진짜 깜짝 오면서 놀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퇴 문자가 오는 것까지 다 고발할 거면 이것도 다 이제 고발을 해라 이렇게 하면 사실상 비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의 대응, 특히 뭐 주진우 법률단장 그런 분들의 이제 대응을 비꼰 건데, 사실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바로 이제 옆에 있는데 그걸 공개석상에서 한다는 거는 갈등을 표면화시키는 거잖아요. 갈등을 표면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지위, 뭐 권위 이런 것들을 깎아내린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여당 지도부가 할 일인가 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고, 근데 제가 조금 더 놀랐던 건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전에 김민전 최고위원 발언하실 때도 약간 황당하다는 듯한 리액션을 하시기도 했고, 끝나고 기자들 앞에서도 굉장히 감정 섞인 대응, 이거 당대표 흔들기 아니냐, 당원 게시판 논란. 그래서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인가? 저는 이런 의문도 있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좀 빨리 정리 좀 해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걸로 지금 도대체 며칠을 얘기하는 거냐? 저는 이게 되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며칠이 아니라 3주예요. 그죠? 네. 네, 제가 사실 다른 언론에 언급된 우리 존경하는 신일 교수님 멘트도 많이 참고하고 왔어요. 기사에 반영된 부분들. 어쨌거나 이 문제를 여당이 더 끌고 가는 건 자해다. 맞아요. 뭐 이런 취지의 말씀해 주셔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까지 왔으면 진상규명이나 한동훈 대표가 가족들에게 물어봐서 했다 안 했다를 밝히지 않고 덮는 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조선 동아 같은 보수 언론 사설도 한 대표 왜 안 물어보냐, 물어보고 밝히라고 하는 거고, 이게 단순히 친윤계의 주장이 아니라 이제는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까지도 한 대표가 소명하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인정을 하게 됐을 때 그 후폭풍을 지금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는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 평가는 국민과 당원들의 몫이고요. 어쨌든 이 논란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당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족인지 아닌지 그 간단한 사실관계를 못 밝히고 넘어가지느냐, 이게 안 넘어가진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더군다나 과거 해경군 김씨 같은 사건은 이게 트위터라는 SNS에 글을 남겼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그 해외 회사 본사 압수수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당원 게시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압수수색도 너무 수월하게 가능하고, 그냥 국민의힘에서 당원 명부 열람하면 끝나는 문제이고, 그 이전에 가족에게 물어보면 바로 확인이 되는 문제라서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진상규명이나 입장 표명은 한 대표가 하는 게 저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사실 저는 사안이 되게 단순하다고 봤어요. 장례찬 최고도 계속 질문하시는 게 그래서 가족이 썼냐 안 썼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당대표를 흔들려는 거다, 또는 뭐 어떤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어떤 프레임 싸움으로 갑자기 끌고 가시는 걸 보면서 이게 마치 흡사하게 보였던 게 대통령께 김건희 여사 문제를 뭔가 참모들이 제대로 묻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린이 김건희 여사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면 한동훈 대표의 대응을 보면 한동훈 대표의 영린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좀 불명확하다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이 묻고 있는 건 그래서 가족들이 썼냐 안 썼냐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한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안 썼다, 확인해 봤는데 안 썼다고 한다, 이거면 되는데 이 한 줄이 안 나와서 지금 이걸 몇 주째 끌고 간다는 것 자체,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
이나 친한계 당직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뭐 약간 뭐 검열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당원 게시판 검열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영린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장해찬 최고위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자, 만일 말이에요. 이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그 가족들이 진짜 그걸 올렸다고 칩시다. 한 사람이 아니라 다 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다면? 두 가지 경우가 다른데요. 일단 이게 주로 밤 11시 반 이후에 1분 간격으로 등장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지만 장인, 장모, 배우자 그리고 모친, 미국에 있는 딸이 각자 자신의 폰이나 PC로 이걸 1분 간격으로 매번 같이 올렸다. 이럴 확률이 수학적으로 없다는 건 아마 교수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도덕적 정치적으로 지탄받을 문제가 돼요. 네, 그죠. 법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이 5사람이 매번 1분 간격으로 글을 동시에 올리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족 동의를 받았건 안 받았건 그 명의로 글을 계속 올렸다? 이건 이제 법적인 문제가 돼요. 명의 도용이 되는 네, 이게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고 대법원 판례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표가 가족인 걸 인정 못하는 이유는 인정하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 결국 한 명이 명의 도용한 문제, 사법적인 처벌의 문제까지 나아가는 게 지금은 이제 두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어쨌든 그 우리가 친한계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뭐냐 하면 정치적 의견 개진 수준이기 때문에 작성자의 신상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가족 명의의 글은 하루 평균 2개로 조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화력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해명을 하냐는 거죠. 말이 너무 길어, 그렇죠? 그러니까 동문서답 같은 느낌인 거예요. 국민들이 묻는 건 누가 썼냐인데 글을 분석해봤다. 근데 뭐 비방글은 뭐 몇 개고 그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쓰인 그 글 중에는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사안은 그 법적인 걸 뛰어넘어서 사실은 정치적인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한동훈 대표의 어떤 입장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뭐랄까요? 좀 법률적으로 대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방의 수위가 어떻고 비방 글을 분류해보니 유형이 몇 개고 그리고 그중에서 뭐 몇 개는 뭐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분류 작업 이런 거는 마치 검찰에서 수사 대상 을 좁히고 정하고 이런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검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대응도 왜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고발 대상자를 추려서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이 사안을 축소시키려다 보니까 자꾸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 1분에 하나씩 올라왔다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주진우 의원이요. 하루에 2개의 꼴이다. 물타기 하는 겁니다.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모수를 하나. 늘린 거예요. 네. 이거를 기간을 늘려가지고 이런 식의 물타기 해명을 하는 건데 기간을 늘리면 2달 동안 저희가 확인한 것만 900건 이상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2달에 댓글이 아니라 게시글이 900건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뭐 이분들이 쉬는 날도 있었겠죠. 그런 쉬는 날까지 여긴 다 포함시켜서 뭐 평균이 낮다고 한 건데 그러니까 박성민 전 최고 말처럼 이런 해답 자체가 동문서답이고 바로 반박이 되는 약간 팩트를 물타기하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아직 검사 같고 주진우 의원은 아직 변호사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검사 변호사의 대답이 아니라 당대표와 국회의원이잖아요. 두 분의 신분이. 그러면 정치적으로 국민의 의혹과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답을 명쾌하게 해줄 책임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문제 없다는 것도 제가 바로 반박을 했었는데 좀 방송에서 말하기 좀 저어합니다만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썼던 글들 중에 추경호 원내대표 돌았냐 미쳤냐 사퇴해라. 이게 정치적 의견 표명입니까? 동료 정치인에 대한 막말이죠. 김건희 여사의 배설물을 알아서 치워라. 뭐 심한 표현들. 그러니까 이제 더 안 할게요. 방송 용어 부족한. 방송 불가. 나는 그거 조마조마해요. 근데 이제 더 안 할게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방송 불가 용어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그걸 주진 의원이 일방적으로 정치적 견해 표명이고 수위가 높지 않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꼴이냐면 이재명 대표 문제를 정청래 의원이 책임지고 문제 없다고 조사 결과 발표한 걸 국민 누가 믿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 문제를 그 최측근이고 핵심 실세인 주진우 의원이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국민과 당원들을 너무 얕잡아 보고 바보로 보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이 친한 쪽의 고위 당직자분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고모 되시는 분을 또 이제 그분이 한 대표한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어떤 그런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 이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감정적인 그러니까 이런 이런 대응을 보면서 뭐 제 3자로서 저는 이제 다른 당이니까 사실 뭐 지금 이 여당 내의 어떤 내분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이런 대응들, 뭐 한동훈 대표 측근들의 대응들, 뭐 동문서답식 대응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 이 사태가 그리고 장기화되고 계속 이런 형식적인 대응들만 나오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한동훈 대표 측이 쓴 게 맞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정사실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측 뭐 가족 또는 가족이 아닌 측근이 뭐 대신해서 명의를 빌려 썼다라고 한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그것이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용산 측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욕하지 않았냐, 뭐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한동훈 대표 욕하지 않았냐, 뭐 그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욕하는 글도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이런 대응들이 조금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곤합니다. 봤을 때 그냥 좀 정리를 좀 빨리 하시지 이걸 뭐 이렇게까지 끌고 가나 싶어요. 뭐 김건희 여사 고모의 페이스북 글 잘못됐죠.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분이 최근 그 다른 가족들이나 김건희 여사 연결이 되거나 이런 상태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연락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은 자기 페이스북에 자기 실명과 얼굴이 드러난 채 그냥 자기가 글을 올린 거예요. 부적절한 내용이지만 여러 명이 모의해서 여론 조작을 하거나 하는 문제의 본질과는 괴가 다른 거죠. 한 대표 측에서도 대통령 욕하는 건 뭐가 문제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초점이 욕이냐 비방이냐 이 수위가 아니라 여론 조작을 했느냐 아니느냐로 넘어간 지 오래인데 이런 지엽적인 걸 잡고 해명을 제대로 못하면서 감정 싸움을 들어오는 게 국민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고 저도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제가 언론에 공론화시키고 방송이나 뉴스 많이 타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뭔가 의혹이 불거지고 분명한 혐의점이 발생했는데 정치 지도자가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책임 안 지는 걸 그냥 이거 피곤하니까 덮고 넘어가자. 저는 그건 정치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봐요. 분명하게 책임질 것이나 아니면 정직하게 대답할 건 대답하고 그래 대답을 했으니까 국민들의 반응을 보자.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지게 하자 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넘어가면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대표와 권력자의 의혹은 그 사람이 한 3주만 참고 뭉개면 야 이제 시끄러우니까 다 넘어가자라는 면죄부가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사람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참 면구하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에 해당하는 당대표가 사건에 대해서 너무 간단히 밝힐 수 있는 사실을 대답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조용한다고 이게 끝날까요? 이제 중립지대 의원들까지 나섰잖아요. 안철수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이나 뭐 지난 의총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나섰었고 그러니까 친윤계뿐만이 아니라 중립 성향, 중도 성향의 의원들도 나서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 아니고는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갈 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의도 청년 정치 1부는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여의도 청년 정치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 나와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앞서 1부에서는 우리가 그 당원 게시판 얘기 쭉 했는데 연결은 돼요. 연결은 되는데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그 국민의힘의 희망이라고 했다가 뭐라 한동훈 대표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개인의 정치적 평가 그 자체는 존중하고요. 다만 그게 개인이니까. 예, 최근 불거지는 당원 게시판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 나오는 해명이 판판이 저의 팩트 체크에 가로막히는 것도 그분들이 대다수 60대 이상 온라인 커뮤니티를 별로 안 해본 분들이라 이게 게시판에서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고 아이디를 여러 개 쓰는 게 어떤 문제인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제가 무척 존경하지만 당원 게시판 사태가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가족들이 대통령 욕 좀 한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위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아마 누군가 설명해 드린다면 좀 다르게 받아들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를 함께 하다가 그때 이제 선대위가 해체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니 여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되는 지금 반윤 세력이 어떻게 보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게 또 좋은 점수를 주는 그런 배경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칭찬인가 약간 의문은 좀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뭐 여권에서 뭐 대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언급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카드들이 지금 하나씩 좀 위태로워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이 오세훈 시장의 오랜 뭐 후원자이자 측근이라고 하는 뭐 김모 씨가 측근이 아니라 지인이죠. 아,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뭐 후원을 오랫동안 해온 관계라고 하니까 이제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분이 명태균 씨에게 뭐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라는 게 이제 좀 포착이 됐어요. 근데 그게 뭐 3,3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던데 이게 뭐 캠프에서 요청한 적 없다라고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뭐 반박을 했지만 사실 납득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뭐 기업을 운영하신다는 분이 뭐 명태균 씨한테 굳이 뭐 여론조사를 맡겨가지고 그거를 돈을 내고 한다는 게 오세훈 시장과의 연관고리가 없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이 명태균 씨 게이트가 오세훈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약에 걸리게 된다면 대권까지 가기에는 조금 빨간불이 켜진 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명태균 씨 관련된 사안들이 뭐 쉽게 끝날 문제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권 내부에 뭐 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명단도 막 돌아다니고 명태균 씨가 뭐 본인이 여권 정치인들과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실체들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아마 상처 입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명태균 씨와는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 이렇게 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뭐 여론조작 경선 여론조작 TF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어떤 여론조사의 문제점 이런 거를 사실상 정조준하면서 명태균 씨 게이트를 정조준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명태균 씨의 어떤 파장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어서 이런 얘기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캠프에 왔었는데 캠프에 있는 이 강철원 정부 관계자하고 시장. 네. 아주 이 욕설에 가까운 대판 싸웠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여론조사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여론조사 우리 캠프는 받아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세 번째 뭐냐면 그 후원자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완전히 없다. 전혀 없다. 지금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객관적으로 오세훈 시장 측 설명에 좀 공감이 되는 게 제가 뭐 오세훈 시장과 공적인 연결고리가 전혀 없지만 이게 오세훈 시장 정도 되는 정치인이면 주변에 많은 후원 그룹이나 측근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좀 자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명태균 씨 같은 사람들에게 잘못 걸렸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가 되고 인지됐느냐 여부거든요. 우리가 아까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했지만 김종인 위원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가 했다는 비공개 여론조사 뭐 여자 비서분이 받아서 올려놨겠지만 자기는 본 적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해명의 결이 김종인 위원장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근데 좀 다른 게 올려놓지도 않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보다 더 자유로운 거죠. 오세훈 시장은.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발적 후원 그룹이나 측근 중에 일부가 명태균 씨라는 사람에게 잘못 걸린 거지 그걸 가지고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저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고 봐서 명확하게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의 접점이 드러나지 않는 한 명태균 리스트에 오세훈 시장을 넣는 거는 아직은 좀 섣부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3,300만 원이라는 돈이 뭐 작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정치권 관계자도 아니신 분이 그 돈을 굳이 명태균 씨에게 냈다라고 하는 거는 특히 그 여론조사 뭐 돈을 내고 시행됐다던 그 뭐 비공표 여론조사가 안철수 뭐 의원과 이 오세훈 시장 간의 단일화 그 시점 전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을 대납한 데에는 뭔가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아까 잠깐 제가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이 발족한 TF가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입니다. 그래서 이 경선 때 어떤 명태균 씨가 했다던 그런 여론조사 또는 여론 조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TF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한동훈 대표가 본인에게 가해지는 어떤 당원 게시판 논란 압박 이런 부분들을 이런 뭐 TF라든지 명태균 씨 관련된 뭐 관련 의혹자 관련 연루자 이런 분들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타개해 나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어요. 어제 안철수 의원이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이 본인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 주장한 특검은 그거는 안 된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제가 장희찬 최고위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에서 원래 내일인가예요. 그게 재의결이. 근데 이거 12월 10일로 넘겼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지금 이쪽에서 좀 싱숭생숭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탈표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꼼수를 민주당이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특검법 자체가 당위성이 있다면 날짜 조정을 하면서 편법을 쓸 게 아니라 예정대로 28일 본회의에 의결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당원 게시판 사태도 있고요.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의 갈등이 강해질수록 저는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에서 이탈표 안 나오게 하려고 더 노력해야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면에서 만약 이탈표가 늘어나거나 덜커덕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온전히 한동훈 대표가 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여의도 와서 의원들과 오찬하고 뭐 추경호 원내대표도 표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누구보다 자기 정치를 위해서 표단속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 정치를 조금만 알면 그건 한동훈 대표구나 싶거든요. 만약 여기서 지난번보다 표가 내 표에서 더 나온다거나 이탈표가 늘어나게 되면 모든 국민과 내부 정치인들이 야 이거는 친한계에서 이탈표 냈구나 한동훈 대표의 오더구나라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정치적 책임이 또 보수 진영에서는 특검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한 대표에게 갈 것이라서 시간을 늦췄다고 한들 그리고 당내 분열 양상이나 갈등이 더 커진다고 한들 그로 인해서 이탈표가 늘어날 구조적 여지는 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남아있는 반격의 카드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원 게시판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끌고 가면서 한동훈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친윤계가 뭉치면 뭉칠수록 친한계도 반대급부로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 이렇게 뭉치는데 친한계라고 뿔뿔이 흩어지겠습니까? 이들도 뭔가 반격할 기회를 모색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한 대표 입장에선 하나는 이 명태균 게이트 정면으로 정조준하는 거가 하나가 있는 거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했던 게 뭡니까? 변화와 쇄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또 거부권 행사한다 하시고 뭐 국정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다라고는 하나 사실 그 지지율 수치도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리고 여전히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이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욱더 자신감을 갖고 이 대여 공세를 강하게 할 텐데 이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은 결국 정면 돌파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친한계 의원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탈표 조직해야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한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지만 한 대표 입장에선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한 대표가 이미 한번 업보를 쌓았던 게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추천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거 했나요? 안 했죠. 안 하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표 입장에서는 무언가 하나는 매듭을 지어야 되고 무언가 하나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본인이 그토록 얘기했던 변화와 쇄신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하나 보여주는 성과는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김여사 특검법에 있어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너무 여권에서 자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여권의 입장에서 제가 만약 여권이라면 여권 인사라면 저는 사실 이거를 좀 다르게 봐요. 계파 갈등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의원 개개인의 저는 사실 그 정치적 이익, 정치적 생명 요걸 중심으로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 같은 게 뭐냐면 현 정권이 더 흔들리면 본인들 정치 생명에도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당장 이제 민주당에서 한동훈 특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특검이 여기서 끝나겠느냐. 어떤 종류의 특검이든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 특검이 또 올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 이어지고 결국에는 탄핵이나 조기 대선으로 가서 이재명 대표 지금 공직선거법에서는 1심 징역 1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특검은 받고 저 특검은 안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당내 갈등이나 분열이나 뭐 이런 양상들이 있지만 특검은 예외적으로 모두가 죽는 공멸사항이라는 공감대가 지난 2차 재해결 때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당내에 좀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 4표 이상의 의미 있는 이탈표가 나오긴 힘들 것 같고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직 공식적 논의는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다 같이 그냥 기권표를 던지는 방안 뭐 그건 아마 이 일부의 이제 이탈표를 막는 방안으로 보이는데 그런 투표 방법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예, 말씀하세요. 아니 난 딴 거 보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세요. 이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근데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한 대표가 만약에 여기서 표단속을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집에 가신다 하더라도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뭐 잘 방어를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탈표가 안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당대표 입지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저는 이것도 물음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당원 게시판 논란을 이렇게 키우고 뭐 김민전 최고위원과의 설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의 시그널로 보는데 이미 한동훈 대표 토사구팽 작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 입장에서 마지막 반격의 카드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표단속을 잘해서 내 리더십을 잘 세워야지 보다 나에게 남아있는 공격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으니 여기서 오히려 뭔가 한 방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제가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 그 민주당에서 말이에요. 공직선거법 그거 헌법재판소에 한번 위헌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위헌이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그 위헌 청구 심판을 하는 동안 이재명 대표의 2심이 좀 중단되지 않을까. 결국 재판을 길게 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인 것 같은데 법조계 전언을 보니 그건 재판부 재량 판단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그 위헌 청구에 대해서 하더라도 2심 재판을 계속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인데요. 재판부에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걸 헌법재판소에 넘기면 때 스톱이 돼요. 네. 근데 이걸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그러면은 저 헌재 우리가 가져갈게요. 이렇게 되면 재판대로 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히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633의 원칙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원칙 지키라고 특별히 지시까지 내려놓은 마당에 이게 헌재의 권한쟁의나 청구가 간다고 해서 재판이 멈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위헌으로 판결이 날 것 같지도 않고요. 결국 공연한 힘빼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죄로 예상했던 위준교사 1심에서 무죄라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사법부가 불공정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좀 머쓱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2심 결과가 빨리 나오도록 지켜보는 거, 여기에 뭐 또 탄핵이니 뭐니 하는 또 다른 정치권의 술수나 외압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항소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뭐 위준교사에 있어서 무죄를 받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뭐 여권에서조차도 의외다, 의외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자신감을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꼭 위헌 청구 심판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항소심에서 뒤집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위준교사 문제랑 공직선거법 재판을 두고 얘기할 때 뭐가 있었냐면, 위준교사가 더 어려운 재판이다. 그러니까 위준교사는 1심의 판단을 또 뒤집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 형 자체도 굉장히 중하게 통상적으로 내리는, 법원을 굉장히 중한 죄로 보기 때문에 형 자체도 너무 세게 내리는 재판이라서 쉽지 않다, 어렵다, 오히려 더 난이도가 높은 거는 위준교사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첨예하게 그동안 사실관계를 두고 다퉜던 만큼 항소심에서 또 민주당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저는 그 가능성이 뭐 아예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민주당은 뭐 민주당대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맞지만은, 근데 뭐 하여간 그 위준교사 또 2심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도 2심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지금 당장 모든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근데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재판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재판 끝난 게 이제 아닌데. 저는 이번에 이 1심 2개 이제 결과 나오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방송에서 저희 패널들이 굉장히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여권 네. 패널들, 야권 패널들 이제 불러서 특히 뭐 변호사분들 이제 붙여놓고 뭐 여러 가지 막 형량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막 하는데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희가 괜히 이 정치와 사법의 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고 일단 1심 결과가 나왔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다가오는 뭐 항소심에 대해서도 사실은 더 뭔가 말을 얻는 것도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어쨌든 요새 돌아가는 뭐 재판 다 끝난 것 같아요. 뭐 근데 그거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문제, 이게 갑자기 원래 29일인가 아마 네.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다음 달 17일인가로 연기가 됐어요. 17일인가 19일 날로 연기가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기일이 연기된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재판부에서도 그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마 11월 달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주요 재판 선고가 2번이나 있었죠. 15일과 25일에. 또 14일에는 김영현 씨에 대한 선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촉박한 기간에 정치적 판결이 많이 몰리는 것에 대한 재판부의 부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보다 이런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게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의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과 같이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또는 일부 감형이 있더라도 유죄가 유지된다면 대북 송금의 어떻게 보면 종범이 이화영이고 주범이 상식적으로 그 지휘체계상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의 지사 시절 일을 따지는 이 본인의 대북 송금 재판은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냐, 결과가 사실은 확정된 채 하는 재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늦춰진 건 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이 판결이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은 꽤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자, 30초 시간 드리는데요. 민주당 앞으로 장외 투쟁 더 세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전 최고? 뭐 장외 투쟁보다 국회 안에서의 투쟁이 더 세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표 결의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저희가 시기까지 미뤄가면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떤 여론도 더욱더 조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 특검법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 내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여 투쟁을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왜 일찍 끊는지 아세요? 우리 박재 PD는요, 제가 뭐 읽는데 달인인 줄 아나 봐요. 제가 좀 이따 재난방송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분량을 보면 이게 30초 좀 더 걸려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끝내는 겁니다. 자, 오늘 눈 오는데 이렇게 두 분 다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경동나비의 모델 마동석입니다.